안녕하세요. 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여러분 최근 화제 영화 왕산암 보셨나요? 저도 지난주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았고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종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든 건 기억에 남는 것만 잡아도 한 좋게 10편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영화관을 찾아가 영화를 보기 전까지 별다를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앞섰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 많은 감동을 받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영화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단종아리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이 가운데에도 뇌과학이 작용합니다. 에이, 그냥 영화 한 편에 너무 깊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 배우와 어몽도 역할의 유해진 배우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영화를 보며 여러분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가진 걸 다 잃으면 여러분 곁에 누가 남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단종에게 마음이 깊이 끌리고 그가 겪는 고통이 마치 내 마음 어딘가를 함께 베어내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유독 마음이 약해서나 감상적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뇌가 가진 아주 처절한 본능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허기입니다. 내가 가진 직함, 능력, 배경이 다 사라지면 그래도 누군가 내 곁에 남아있을까?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 그것이 우리가 이 영화에 열광하는 가장 깊은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단종의 유배지에서 그토록 서성였는지 우리 뇌가 갈구하는 진짜 생존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겉으로 보면 비극적인 역사물이지만 뇌과학의 언어로 바꿔보면 세상 밖으로 밀려난 한 인간이 다시 사람들 사이의 온기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투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내내 아주 조용하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안전한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무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뇌에는 거절당하고 배제되고 관계에서 밀려나는 일을 가벼운 감정 변화 정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단절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신체적 통증에 괴로움을 처리하는 회로와 일부 겹칩니다. 전측 대상피질과 앞쪽 뇌섬엽이라는 부위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아프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통증 경보장치입니다. 뇌는 나 혼자가 됐어라는 상황을 내 몸이 찢어지게 아프다와 비슷한 생존 위협으로 읽어냅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게 하려고 단절을 느낄 때 통증이라는 아픈 채찍을 휘두르는 거죠. 우리가 단종이 홀로 유배지에 놓인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저릿해지는 이유는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의 상실을 몸으로 복제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 앞에서 유난히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말합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사회적 허기의 근원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우리의 신경계는 받아들여짐이 부족하면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바로 그 갈망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단종이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종이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밥을 먹는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종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이라는 거창한 신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낯선 감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조건부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과가 있을 때 인정받고 쓸모가 있을 때 불려가며 지위가 있을 때 비로소 환대받는 질서 속에 오래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합니다. 나의 쓸모가 다했을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남을까? 이것이 바로 사회적 허기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고 싶은 아주 오래된 배고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관객은 단종의 처지를 동정하기보다 그가 완전히 버려진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자리가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여기 있어도 된다는 무언의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그가 수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고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한 인간으로 대하며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일상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적 허기를 가장 깊이 건드리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쓸모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그 허기를 잠시나마 달래주는 드문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 밥상은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비극의 한복판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며 가슴 안쪽에 날선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서 밀려날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먼저 굳어버립니다. 영화 속 단종은 줄곧 이 팽팽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버림받고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쌓이며 공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뀌지 않고 비극의 화살표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종은 적어도 함께 밥을 먹고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치유로 다가올까요? 뇌는 가까운 타인의 존재를 그 자체로 강력한 안전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 일상적인 말 한마디가 모여 뇌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야. 여기 여전히 너의 자리가 있어. 관객은 단종이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변화를 함께 따라가며 자기 안에 오래된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뭉클해지거나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슬픔을 나열하며 눈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닥쳐오기 전 한복판에서 안전한 연결의 감각을 먼저 건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혼자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밥을 먹는 그 찰나, 단종은 더 이상 고립된 희생자가 아닌 우리 곁에 한 인간이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은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도 우리 사이에 앉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 환대의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단종은 왕이지만 정작 움직이는 것은 그의 왕다움이 아닙니다. 권력이 벗겨진 뒤 남겨진 한없이 연약하고 고요한 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며 자꾸만 자신을 겹쳐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단종과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지금의 자리를 잃으면 어쩌지? 나를 설명하던 역할이 끝나면 내 옆엔 누가 남을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숨을 붙여가는 단종의 모습은 낯선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단종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처럼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버려진 사람은 아닐지 모른다. 당신도 어디엔가 다시 앉을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가 평생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이기에 이상하리 많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흔히 치유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거나 깊었던 상처가 흔적도 없이 아무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왕과 사는 남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단종을 구하지도 찬란한 승리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조용하고 본질적인 것을 줍니다. 바로 끝내 혼자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밥상 한 자리를 내어주는 관계. 어쩌면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치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바로 잊혔던 연결의 감각을 섬세하게 복원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종의 비극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끝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연결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비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분명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은 것은 어쩌면 슬픔이 아니라 연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비로소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어루만져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되고 더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 뇌가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증명했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덜 증명하려 애써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단종처럼 외롭고 밀려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너는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는 함께 있을 자격이 있어. 오늘 밤 영화 속 단종이 잠시 기대 앉았던 그 따뜻한 밥상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자 조영상이었습니다.